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필리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 시대로는 올해 그 3, 4분기 중에서 1분기 3월에 지났는데 이 나라가 10% 성장해서 세계의 두 번째로 성장률을 이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가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추세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가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안에 한국보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7,000불, 6,000불에서 7,000불 GDP가 그런데 한국은 3만 불입니다. 근데 3만 불 한국이 10년 안에 필리핀이 추월한답니다. 이거는 정확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이게 뭐 대충 수치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경제 성장이나 돈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구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년 후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후에 이 막 급성장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필리핀에는 정치는 한국보다 20년 앞서고 경제는 한국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20년 뒤져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로 지나가면 필리핀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 국제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영 기장님이 와 계시는데 저기 아시아 개발은행이 국제기구인데 그곳이 여기 필리핀에 있고 또 WHO 세계보건기구가 필리핀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레라고 저기 UP 바니어스 쪽에 가면은 거기에 식량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통일변이 뭐 이런 걸 다 여기서 연구해서 하고 지금도 한국의 모든 뭐 이 연구는 한국에서 흙을 가져왔고 그 흙의 토질에 맞는 것을 365일 여기서 그 흙을 갖고선 그 씨앗을 연구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해서 한국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런 국제기구가 이 나라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몇십 년 기념으로 KBS에서 저기 뭐 남미, 유럽 이런 데다가 이 지구 사진을 해놓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찍어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봐 했더니 대한민국은 중국의 하나의 섬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다. 이거는 리퍼블릭 오브 더 코리아 그냥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아는 나라는 학생들 중에 너무너무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일본에 속해 있는 나라,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로 해외에서는 60%, 70%가 그렇게 알고 있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 영어책을 해서 전 세계 중요한 도서관에 뿌리고 나라마다 외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경제성장으로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내부 활동 이게 너무 빨리 성장해버리면 중간 과정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궤도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허점들이 막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은 보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눈의 크기는 뭐 우리 지체 중에서 24mg이니까 굉장히 적죠. 그리고 눈의 무게는 7g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눈은 뭐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항정, 시신경, 공략, 메말락, 망막, 모양, 세초, 수정체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동공, 정막, 뭐 홍채 등 이 눈의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눈의 기능은 그 섬세함과 과학자들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눈의 종류는 우리가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뭐냐면 이 눈을 빛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 눈을 가르쳐서 우리는 육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망막 속에는 간장세포와 추상세포가 들어있는데 간장세포 속에는 1억 3천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개의 회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리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집만 이렇게 해야 이 눈 하나를 그걸 할까 말까 할 정도 해로를 해야 눈이 간신히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다, 저거다. 요거는 그냥 사물을 보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걸 육안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우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보고 판단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먼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파독 독일의 그 많은 간호사하고 그 광부들이 갔을 때 거기를 가서 보고 독일의 그 도로 뚫린 거 이런 걸 보고서 놀란 겁니다. 그 놀란 게 뭐냐면 야, 경제의 3요소는 첫째는 도로고 둘째는 전기고 셋째는 통신이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제 성장에 도로가 안 되면 이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데 감옥소에 있는 도둑놈들 죄수들 왜 반만 명이냐 다 데리고 와서 어느 구역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군인들 전부 어디서부터 어디 그리고 대기업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너네들은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해서 다 끝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서울대 물리대 다니고 있는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제일 먼저 추수한 게 보리인데 보리도 먹을 게 없는데 보리를 추수하기도 전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보릿고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무슨 도로를 뚫느냐 이거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땅 다 팔려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김영삼 말이 맞는 거야. 야 이거 그렇다 우리나라 이거 죽는다 이거 죽어 굶어 죽는다. 그러니 전체 반대하자.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도로고 저 천문학자에 돈이 들어가느냐 해서 거기에 김영삼이가 그렇게 하니까 김대중 씨도 따라고 해갖고 자기네들이 포코대로 막 그 도로 따라가는데 거기 누워버렸어. 우리부터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이 나와요. 흑백 사진이. 그분들이 그 누워있는 거 포크레인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데모하고 그랬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막 같이 데모하고 그 사람들은 지안이 없었던 사람들이 육안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 내가 죽일 놈이 될지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50년 후, 100년 후 우리나라가 이 도로에 관통이 뚫려서 서울과 부산 거리를 차로 말로 한 달씩 걸려서 올라오는 거를 도로를 뚫어놓으면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데에서 먼저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는 도로 뚫는 거다.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재평가될 것이다. 지금 내가 국민한테 돌을 맞아 죽는 한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거가 바로 지안이라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우리는 지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셋째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자 해서 선교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내 건 내 거야. 돈도 빼돌리고 집도 사놓고 차도 뭐 좋은 거 먹는데 자식들 다 투자하고 여기 선교하는 데는 등하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안이 안 열렸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이 세 가지 눈에 대해서 얘기했냐. 그것은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이런 보는 눈이 일단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 참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금서부터 그 지도자가 이런 지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을 평가하려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하기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년이 안 됐는데도 평가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돕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는 건 다 알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정치가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긴 한데 그분이 사다경 사업을 해서 지금도 뭐 적폐다 하고 난리를 바가지를 떨고 있어요. 근데 유엔에서 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이 가뭄이 들면 한강이 다 말른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강이 3년 가뭄이 들면 다 말려서 물 한 공이 없고 한강이 쫙쫙 갈라지는데 그게 갈라지면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30층, 20층 아파트에 물 하나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엔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3년 동안 비가 안 올 수 있다. 벌써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가 안 와서 막 농수가 안 돼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그 강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대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수도 없어서 난리 나서 뭐 오전에 공급하고 오후에는 자르고 뭐 이런 경우도 막 우리나라에 몇 개월씩 그랬잖아요, 지방에서. 근데 이왕거기가 때려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앞을 내다보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니까 그런 것을 막아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 외교를 했고 지금 문 대통령은 자원 외교가 아니라 그분은 남방 외교를 해서 IT 쪽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IT는 세계 1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하고 필리핀에도 이번에 6월 2일날 두터테 대통령이 한국 가는데 1조를 먼저 합니다. 그 중에 그 1조가 거의 다 대부분이 IT 계통의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1차년 또는 5차년, 10차년, 20차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 막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1000년을 지금 1년 만에 앞당겼습니다. 1000년 동안 연구해오던 게 1년 만에 그것을 함축시켜서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입니다. 엄청 빨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150년 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0년대 영국에서 시작돼서 증기기관과 기계화를 대표하는 산업혁명, 석탄, 금속, 직물혁명으로 이게 1780년대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옷이 막 쏟아지고 뭐 석탄과 금속, 직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새로운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로 1차 산업혁명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1870년대에 그러니까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사이는 100년 후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독일과 미국에서 전기화학, 강철화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전기로 해서 막 벨트로 이용해갖고 막 컨베어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또 혁명이 전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구에 큰 변화를 줬죠. 우리가 사는데. 그 다음에 3차와 4차 산업은 산업사회를 지식 기반으로 그렇게 사회를 탈바꿈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도에 정보기술산업 결합으로 인한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 주도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도로가 뚫렸죠. 두 번째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 원자력 핵저기로 해서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되다 보니까 IT 기술이 우리나라 1위가 돼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그거 프로그램 하나로 소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전자회사. 여러분들 잘 알죠? 소니 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소니 하면 삼성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소니 거에 삼성은 뭐 반값도 안 될 정도면 샀는데, 그런데 삼성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소니는 자취를 감추고 소니가 부도까지 났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삼성이 1년 만에 소니를 몇 배 추격을 해서 앞질러가고, 그 앞질러가면서 지금 세계 시장 속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일으킨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지금 모든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쓰는데 거기 세미컨덕터 그 반도체들인데 이 기술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미국 뭐 전 세계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산업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발맞춰서 앞장서고, 그것을 기초를 박정희 대통령 때 잘 닦아놔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엄청난 덕을 누리고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4차 산업이다.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 사회, 이 말은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통신기술의 발달로 따라서 네트워크,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환 목사님이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애써 이거 하는 거를 이분 하나에 1000배, 만배의 이분 효과가 곧 오는 시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에 오는데 발맞춰야 돼. 목사님도 좀 더 앞질러서 거기에 맞춰서 더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프라와 돈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서 이 헛각된 그런 게 이제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이제 데이터 그 베이스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인데, 예를 들자면 선교에 대한 정보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놓으면 선교사들이 책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내가 어느 나라 선교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 솔루션이 다 나와서 다 줄 수 있고 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아주 초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이다. 그런데 제가 4차 산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김관영 목사님이 아까 뭐 저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필리핀의 그 조이 살세다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알바이 거버노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옛날에 그 재정위원회 그 부위원장 국회에서 계시면서 4대 대통령 경제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 조이 살세다가 어떤 분이냐면 그 월드뱅크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의 총재를 지내셔서 한 달에 뭐 5밀리언, 10밀리언 이상의 공급을 받고 어마어마한 경제에 이 나라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GCF, 그린 클라이머트 펀드, 이게 뭐냐, 녹색 기후 기금, 그것을 한국의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국의 국제기구가 하나가 생겼어요. 송도 신도시에. 그게 뭐냐면 GCF예요. 그린 클라이머트 펀드라고 해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는데, 이 기금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금 여기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 다음에 월드뱅크 세계은행, 그 다음에 IMF 국제금융,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게 GCF 그린 클라이머트 펀드입니다. 그것이 송도 신도시에 유치가 돼서 지금 4,000명의 직원들이 가 있는데, 내년 되면은 2만 명 넘어갑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돈이 우리나라에, 그럼 이 녹색 기후 기금이 뭐냐?
지금 2016년부터 환경피를 받습니다. 모든 공장을 하든지 회사를 하든지 뭘 짓든지 환경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 환경피가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녹색기후금으로. 그럼 녹색기후금이 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중병이냐? 사람으로 말하면 말기 아니라서 손댈 수 없고 지구는 이미 멸망이고 회생 불가능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지구를 그러면은 이제 지구는 공업 산업화 사회 이전으로 수억만 년을 돌아가도 지구가 재생이 안 된대요. 온난화 현상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면 복사열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비닐하우스 치면은 그 안에 열이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들어온 것만큼 갇혀있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없어서 간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빛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만큼이 나가줬는데 이게 안 나가주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래서 이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는데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몸에 우리의 평균 온도에서 1도가 올라가면 열이 나고 열꽃이 피고 2도가 올라가면 막 그냥 온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3도 올라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구도 똑같은데 이 온도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 상승을 하니까 이 전 세계 유엔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는 이제 살릴 길이 없다 해서 지구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유엔에서 만들고 그 기금을 만들어서 연장해주자. 지구를 조금 연장하는 동안에 새로운 지구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선진국에서 지금 돈을 상상적으로 하는 걸 갖고 금성, 토성, 목성, 화성 다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광년을 지나서 쌍둥이별 지구와 몇 개를 찾았는데 거기를 가려면 수백억 년이 걸려야 거기를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 정거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이 지구를 좀 더 살려주는 연장시켜주는 그 기금을 만들자 한 게 녹색 기후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연구하고 막 이러는 어마어마한 정책인데 거기에 이 나라 사람이 이사국이 있어요. 이사국이 뭐 독일, 미국 이런데 필리핀이 세계 기구가 여기에 많다 보니까 이 나라는 항상 이사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이사국에도 못 들어가도 여기는 이 나라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이사사인데 그분을 모시고 제가 executive 제가 세크터리니까 그분 모시고 그 국제회의에 하도 많이 참석해서 이런 관계를 아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30분 만에 끝내래요. 그래서 4차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를 뭘부터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잘라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온 게 좀 아깝잖아요. 제가 듣는 거는 일반인들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만한 게 아니고 그 장관들 미니스터 디사스터 컨퍼런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장관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대책 회의를 해요. 그럴 때마다 이 나라가 이사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시고 참석하면서 저 사무실에 가면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국제회의 아이들도 많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도 없고 미국에서 뭐 핵을 만든다, 뭐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농촌의 할머니가 농사 짓는 그거 쓰고든지 알든지 핵을 개발하는 게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그 나라에 있는 시민들의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지만은 유엔에서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다. 이걸 갖고 빨리 살리고 연장해야겠다 이런 행위들이에요. 자, 그거는 맨 끝에 가서 그러면 우리 지구가 계속 온난화하고 올라가서 물 부족 국가 현상까지 얘기되는 걸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1도 올라가는 건 지금 계속 상승돼 갖고 필리핀의 온도도 지금 엄청 더워졌어요. 89년도 제가 왔는데 90년도 92때는요 낮에 너무 더워서 점심 먹고 2시간씩 잠자는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못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로 필리핀이 이게 뭐 아열대 지방인지 뭐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지금 엄청 좋아진 겁니다. 이게 다 기후변화로 오는 건데
사막이 기후변화를 해서 물이 흘러서 숲이 될 수도 있고, 숲속인 이런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인해서 물이 안 흘러서 오히려 사막 현상,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한국에 막 황사 현상이라는 게 중국에 막 그 물줄기가 딴 데로 틀어져 갖고 1년에 제주도 반만 하는 것이 사막 현상이 돼갖고 그 모래가 날라오는 겁니다. 다 죽고 그 물줄기가 딴 데로 틀어져서 이게 이런 현상이 막 지구상에 난리인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1년에 자연재해로 죽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막 그냥 뭐 쓰나미, 광풍 이런 거로 수십만 명씩 1년에 매일 재난으로 죽습니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오고, 그것이 그러면은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4차 산업시대는 첫째는 세계가 좁아져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매일 써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촌락을 이룬다, 군락을 이룬다, 이제 마을이다, 메드 인 USA, 필리핀, 코리아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막 유행하는 게 동시 30분 안에 미국, 뉴욕, 사방에서 동시에 다 이게 유행을 타는 겁니다. 옷이고 패션이고 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면 3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킬로에 팔아서 막 팔아요. 하나의 그 엄청 고급이 3개월이면 벌써 유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다발로 전 세계에서 유행을 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가 좁아졌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2년 후부터 초스피드 민간 항공이 출시됩니다. 지금 그 출시되는데 그거를 타게 되면 지금 브라질에서 브라질 상파블 뉴욕에서 상파블까지 보통 10시간, 런던은 뭐 11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고속전철로 인해서 출퇴근이 가능해졌습니다. 1위권으로. 지금 그걸로 출퇴근을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도 가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 비행기가 2년 후에 나옵니다. 출시가 되는데 우리가 뉴욕까지 가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뉴욕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려면 하루 꼬박 가야 됩니다. 왜냐면 바꿔 타야 되고 뭐 이러고 보통 15시간인데 그냥 20시간 넘어갑니다. 근데 뭐 LA까지 가면 11시간인가 하지만은, 그런데 뉴욕까지 여기서 타는 것이 2년 후에 출시되는 민간 항공은 몇 시간이 가냐면 4시간이면 갑니다. 4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한국까지는 30분도 안 걸려요. 20분은 가요. 그 비행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익스프레스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그건 좀 비싸게 바꿨죠. 지금 타는 것은 이제 레귤러 이제 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돈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회의하고 정기현 목사님 우리 차는 미국 가서 먹읍시다. 타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잠은 한국에서 잘까요? 다시 타고 한국 가서. 이게 지구, 그래서 일일권이 2년 후부터 도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거 1000년을 1년을 앞당겼다. 뭐 이건. 그리고 모든 것이 노출이 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저기 미국 CIA가 지금 김대중하고 문재인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거를 다 하는 게 뭐냐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주파수 대역대가 다 다릅니다. 프리퀀시. 이거를 기계에다가 지금 김관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주파수 대역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거를 입력을 하면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이 프리퀀시가 주파수를 타고 전 세계 다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다 잡아서 생생하게 다 듣습니다. 옛날에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치면 남이 못 알아듣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잡아서 들어요. 그것만 입력을 하면. 이게 아주 무서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TV도 수신할 때 그 채널 맞추면 전 세계에서 방송 채널을 다 보잖아요. 그게 뭐냐, 프리퀀시인데 그 채널인데 그걸 맞추면,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다 주파수가 다 다른데 그 프리퀀시를 입력을 해놓고 슈퍼컴퓨터에 입력해놓으면 다 받아서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어요. 다 끝내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좀 더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치? 조용히 하자. 내가 4시간에 왔어. 4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넷째는
자동화 시스템이 4차 산업인데 이게 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80%가 기계화로 대치된대요. 그러니까는 기계화로 대치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9급에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지금 현재 100대 1이 됩니다. 100명 중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 그 9급, 7급 공무원이 90%가 전혀 쓸모없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IT 기술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를 기계가 다 처리해서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다 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쓸데없이 막 인구 공무원 지금 늘려서 뭐 1년에 4조 시켜서 지금 구분하게 생기고 난리 났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진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고 자녀들 본다 그러면 그런 직업을 선택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도 여러분들 이 4차 산업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없어질 직업을 나열해 줬으니까 빨리 적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이 직업들 다 간두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인명구조원 이건 다 로봇들이 다 하고 기계화가 다 된답니다. 카페 직원 카페 사람들이 이거 뭐 맞춰주는 거는 다 틀려요. 지만 내 맘대로 기분에 따라 틀고 기회에 따라 틀리는데 기계로 하면 일정하게 아주 그냥 탁 나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물 사육사,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도 이제 기계로 컴퓨터로 다 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저기 BMW 사시면 내가 여기서 말로 은광교회 이렇게 딱 주면 은광교회 거든 자동화 무인 자동화 시스템 말로만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칠 것도 없어.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내비 딱 켜갖고 지가 운전 딱 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로 유성 받아가면서 법까지 딱 안내요. 독일에서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출시했고 다 했는데 그걸 갖고 그 테스트를 3년 5년 시켰어요. 무인 자동차. 근데 독일에서는 6중 연속 추돌이 생겼는데 앞에 차를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타는 거 다 갖다 박았어. 근데 이 자동화 차는 무인 자동차는 봤네? 이게 지가 알아서 조절해갖고 그 차만 안 박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성공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에서 나오는 그 무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이게 생겨서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 시스템으로서 가까운 병원 딱 치고 가까운 병원 앰뷸런스 딱 치니까 무인 시스템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안내해갖고 그 차가 지가 알아서 그래서 살았어요. 미국에서도 구글에서 한 게. 자,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앞으로 싸그리 없어진다. 사모님들 운전 연습 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미용사 머리에 딱 앉아서 나 이런 거 딱 이거 딱 선택하면 그대로 그냥 딱 깎여서 참나 기가 막히게 일체 오차도 없이 미용사 다 때려쳐라. 의료기술사, 회계사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알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쫙 처리됩니다. 그냥 스위치 탁 누르면 다다다닥 돼갖고 내 1년, 10년 정상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같은 거 돈 주고 시험 보고 애들 가르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호텔리어. 호텔에서도 일본에서는 호텔이 똑같은 3성급 호텔, 4성급 호텔이 있는데 로봇과 한 호텔은 반값이에요. 200불. 사람이 쓰는 똑같은 급수의 호텔에 사람이 하는 데는 400불이에요. 그리고 로봇가 하는 호텔은 반값인데 인기가 제일 좋은 거야. 여기 가면은 로봇가 어서오세요. 너무 상냥한 거야. 그리고 로봇가 가방 꺼내면서 팁 줄 것도 없고 부담 줄 것도 없고 갖다 주고 너무 이 호텔이 그냥 완전히 일본에서 최고로 아주 너무 잘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무인 뭐 로봇이라고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도 일본에서는 사람이 일본 사람 굉장히 상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판매를 하는 거하고 로봇가 오면은
말하고 요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로봇가 하는데 판매량이 2배야. 사람이 하는 거보다 로봇 하는 게. 그래서 일본 백화점에 로봇과 전산화 시스템 다 바꾸기로 했어요. 로봇가 얼마나 상냥하고 잘하는지. 야, 결혼 못하는 사람들에서 요즘에는 여자도 서양 여자, 아시아 여자 로봇으로 다 만들어서 돈 있으면 다 사는데 남쪽도 그래요. 완전히 말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조립자, 의사, 변호사, 의사도요. 지금 의사들이 난리 났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여기 머리에다가 이거를 딱 쓰면은 우리의 몸을 인체에서부터 쫙 나오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하고 그 부분이 나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정밀 조사가 들어가요. 정밀을 또 막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요거 뭐다. 요거 하나 딱 썼는데 그냥 쫙 내 몸이 쫙 떠요 그냥. 그리고선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병원에 가서 내가 MRI, 엑스레이로 확인하면 돈 주고 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쓰자마자 다 나와요. 한국에서 이거 개발해서 미국, 소련, 한국 세 나라가 개발해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의사협회에서 이거를 통과 못하도록 난리가 났어요. 이거 나면 지금 다 손나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거 뭐냐면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까지 의료행위하고 저거 했던 거를 전체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다가. 그 빅데이터가 여기 딱 쓰면은 다 읽어서 정확하게 지금 의사들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자기 지식만 갖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수억 명의 의사들이 실수하고 뭐한 거 다 종합해서 빅데이터로 딱 찍으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나는 내가 여기 한번 쓰고 나서 이야 그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죠. 그거를 100사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 한국에 다 굶어 죽으니까 의사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고 있어요. 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선교사님들 뭐 의사 시키려고 돈 들이고 비싸게 3년, 8년, 10년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임종훈 목사 자기 딸 의사 됐다고 난리치는데 곧 문 닫어. 강진석 목사 딸도 문 닫어. 지금 약사, 미국의 종합병원 3군데 약사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쫙 해놨어요. 해놨는데 약국을 약사가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처방 딱 가져가면 처방전을 거기다 딱 끄면 그 컴퓨터로 딱 읽어갖고 필요한 약이 따다다닥 들어가고 딱 제조가 돼서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주는 거는 왜 진한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 컴퓨터로 하는 거는 절대 익스파일링 된 건 안 나와. 다 빼고. 이게 너무 큰데 이거를 하루에 수만 건씩 하는데 이거를 5년간인가 단 한 건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종합병원에 이걸로 지금 시설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는 100% 없어지는데 이찬수 목사 딸이 지금 10,000불씩 받고 있어요. 미국의 약사인데 이거 없어진다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식당 주인 그만하라고 안다야지. 할 거 되게 많은데 직업들 내가 다 들어. 이게 4차 산업 때문에 없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끝낼게요. 원래 제가 이 미국이나 이런 데 제가 이걸 갖고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근데 보통 뭐 2시간 이렇게 했는데 딸 보고 30분 하더니 에라이씨.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 아까 내가 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질 때 지금 1도 높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도가 올라가면 알프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 물 부족 현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종이 지구상에 있는 10%가 죽습니다. 1도가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랜드 빙하가 녹아서 남극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폭염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4천에서 6천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리고 북극곰 등 생존물이 15%에서 40%가 이도가 올라가는데 멸종합니다. 그래서 GCF 그린 클라이머트 펀드라는 것을 녹색 기후기금, 그래서 환경비라는 걸 2016년부터 걷어들이는데 이 돈으로 이것을 좀 연장해야 된다. 이 지구를 찾을 때까지. 이래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유엔에서. 그럼 3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안이 대순환이 정지됩니다. 바닷물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모든 고기, 여러분들이 3도 올라가는 순간부터 바다의 음식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에서 5억 5천만 명이 기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럽은 10년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와갖고 다 말라서 다 죽는다.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되고 생물종이 50%가 멸종한답니다. 지구상에서. 불과 3도가 올라가는데 사람도 3도가 올라가면 50%가 다 파괴돼요. 그 다음에 지구가 4도씨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의 모든 빙상이 얼음,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려요. 그러면 더운 물 찬물이 부딪히면서 해오리가 생기고 이 유라굴라 강풍이 생기고 이 쓰나미가 오고 어마어마한, 아주 지구는 완전히 막 아주 그냥 혼란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막 아주 공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그냥 막 차게 돼서 온난화가 급속히 성장하고 완전히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이 사막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고 4도가 올라가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7천에서 3억만 명이 홍수로 다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그 북극, 남극 그게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난리가 나요. 지금 이 남쪽해 이쪽 국가들 있잖아요. 물 차갖고 농사가 안 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얼음 지금 해수면이 자꾸 높아져갖고 지금 막 그분들 막 그 비디오 영상들 막 보여주는 거 보면 통가 뭐 이런 나라의 그 국왕들이 와서 보여주는데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완전 지옥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열대시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옮겨가고 해초가 다 죽어가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갖고 유엔에서 이거 빨리 대비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5도가 올라가면 어떠냐? 히말리아 빙하가 녹아 없어서 중국 인구의 4분의 1과 인도 수명의 다 죽으니까 이 지구의 사람들이 60%가 5도가 멸종하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던 메탄가스 방출이 돼서 이제 막 바닷가스에 막 썩어서 그 방출이 돼갖고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발생해갖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뭐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가 5도가 되는데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6도가 높아지면 지구는 2억 5천만 년 지질 상태로 되돌아간답니다. 생물종 95% 멸종.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 지금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장관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돈 내고. 그래서 강제 징수하고 막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지구가 멸종되는 거 지금 지옥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빨리 대탈출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이 빨라지는 시대에 지금 이러다 보면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접목해서 빨리 전도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하는데 초선님 벌초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알아서 잘 쓰게 들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